하루 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다.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문장을 보약처럼 믿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프랑스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다는 이른바 프렌치 패러독스는 레드와인을 전 세계적인 건강 음료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이 상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에 안전한 음주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양은 0잔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와인 속에 숨겨진 항산화 성분의 실체부터 우리 몸이 알코올을 받아들이는 진실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와인이 왜 좋다고 알려졌을까요? 와인의 핵심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며 혈압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양의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 쥐를 대상으로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를 증명할 때 사용한 양을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루에 와인을 수백 병, 많게는 1000병 이상 마셔야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와인 한 잔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의 양은 우리 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강을 위해 와인을 마신다는 논리는 비유하자면 비타민C 1mg을 섭취하기 위해 설탕물 1리터를 마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인도 결국 술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보통 12도에서 14도에 이르는 엄연한 주류죠.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 독소를 해독하는데 전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항산화 성분을 먹겠다고 와인을 마시는데 정작 그 안에 알코올 때문에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은 줄어들고 간 대사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한 잔은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가벼운 자극일지 몰라도 시니어에게는 간세포의 재생을 늦추고 지방간의 위험을 높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음주라도 장기적으로는 뇌의 부피를 줄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이 와인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오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인면 시간, 즉 잠에 드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몸은 잠든 사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뇌가 깊은 휴식을 취하는 렘 수면 단계가 현저히 짧아집니다. 겉으로는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뇌와 장기가 마라톤을 뛰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와인을 마시고 잔 다음 날 유독 입이 마르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코올의 이뇨작용으로 인한 탈수 현상과 수면 분절 현상이 겹치면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와인 한 잔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을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이상지질 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와인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혈압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듯 보이지만 술이 깨는 과정에서 혈압을 급격히 반등시킵니다. 이런 변동성은 혈관 탄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와인은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술입니다. 생각보다 당 함량이 높고 알코올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와인은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거나 반대로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간 수치입니다. 나는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매일 마시는 한 잔의 와인은 간에 쉴 틈을 주지 않는 연속적인 타격이 됩니다. 간 수치가 미세하게 높거나 지방간 소견이 있다면 그 한 잔이 간경화로 가는 고속도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즐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와인의 어두운 면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인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와인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훌륭한 기호식품이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핵심은 건강을 위한 약으로 마시는 오해를 버리고 즐거움을 위한 기호품으로서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와인을 즐기는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의 습관에서 특별한 날의 이벤트로 바꾸세요. 우리 간에게는 알코올을 완전히 비워내고 스스로 회복할 최소 3일 이상의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와인 한 잔당 물 2잔을 기억하세요. 알코올의 탈수 작용을 막고 대사를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면 물 한 모금을 반드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빈속이 아닌 식사와 함께 천천히 즐기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안주와 함께 마시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과 간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줍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마법의 음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에 무리가 가는 습관을 어떻게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와인 한 잔에 담긴 항산화 성분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한 잔이 주는 즐거움은 누리되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이유 없는 피로감, 떨어진 수면의 질, 조금씩 높아지는 혈압 수치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와인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절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인생의 멋진 풍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음주 문화와 100세 인생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과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